쓴 적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 이 책이 써놓고 보니까 조금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까지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도 가능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등등 아주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광요 씨입니다. 이광요라는 사람이 그 미국 외교관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북한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상하게 이게 북한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해요. 미쳤다는 이야기. 그게 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죠. 정확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김정일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김정일이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을, 북한 인민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파리 목숨처럼 죽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독재를 더 강화할 수가 없고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요부터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남 적화라든지 이런 것을 핵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개방을 할 수가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노선으로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등등의 이런 평을 했는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핵심은 뭐냐. 공산체제에서 체제가 변하는 걸 보면은 독재자가 죽었을 때 체제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독재자는 절대적 독재자입니다. 그 독재자가 죽은 다음에라야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독재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죽여도 사람들이 참아요.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죽여도 소련 사람들을 봉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이는 그보다 더 많은 4천만을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일은 합쳐서 700만을 죽였어요. 최고치로 잡으면은. 그래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카리스마가 있고 탄압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우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공포로만은 안 된다. 다른 뭐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른 무엇인가는 어차피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스탈린이 죽었을 때 후르쇼프가 그런 역할을 했고, 모택동이 죽었을 때 등소평이가 그런 역할을 했고, 김정일이가 죽었으니까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거냐.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은 권력 투쟁을 통해서 쫓겨나든지 하는 과정이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천하 대란, 대동란의 시대가 지금까지는 남한에서만 있었어요. 대통령이 쫓겨나고 맞아 죽고 쿠데타 일어나고 광주사태 일어나는 일이 남한에서만 일었는데, 북한은 그야말로 조용하게 굶어 죽어가는 나라였는데, 이제 북한에 비로소 대동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 전에 대동란은 주민들이 굶어 죽는 대동란이었는데, 이제는 상층부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전망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그것과 대치되는 이 종북 세력들, 남한의 종북 세력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종북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오늘부터 아마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 애국 세력의 손에 큰 무기가
드리워졌다는 거죠. 그 무기는 뭐냐? 역사의 흐름이라는 큰 무기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독재자와 테러리스트를 몰아내는 방향으로 뭔가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이 가능한데 그 흐름이 드디어 북한까지 왔다. 김정일이가 왜 뇌졸중에 걸렸습니까? 걸렸겠어요. 2008년 8월경에 왜 뇌졸중에 걸렸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뇌졸중에 잘 안 걸리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큰 기분 나쁜 일은 바로 4년 전 오늘 일어난 일일 겁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530만 표 차이로 김정일이가 바랐던 이 정동영 후보가 떨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봉쇄 정책을 썼어요. 이게 마음이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희한한 날이던데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이래요. 또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기념일 아주 그 희한한 날이 겹쳤는데,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못 잡으니까 북한에 퍼주는 양이 줄었어요. 만약 종북 세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 하면은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한 100억 달러 이상은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반발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제2차 핵실험하고 했지만은 또 미국과 오바마 등장을 또 상당히 기다렸어요. 민주당이 항상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오판한 김정일 정권은 오바마가 당선되기를 바랐지만은 오바마가 당선되니까 대북 봉쇄 정책은 더 강하게 하게 됐어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런 게 다 저 인간의 심리를 옥죄었다. 즉 역사의 대세가 김정일을 죽인 것이다. 이 역사의 대세가 김정일만 죽이겠느냐? 김정일 쫓아다니는 종북 세력을 그냥 봐주고, 종북 세력은 봐주고 역사가 비켜가겠느냐? 도도한 탕류가 그럴 때 누굴 봐주고 비켜가는 거 봤습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밀고 나가버립니다. 종북 세력의 생명도 이제 경각에 다다랐다. 이런 일이 종북 세력이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일어났다는 게 아주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것이죠. 아침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아침이 밝기 전에 어둡다. 저자들은 2012년 총선 대선에는 자신 있다. 반드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왔습니다. 국민으로서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렇게 이 수준을 높여 잡을 필요도 없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특히 그 핵심 세력에 민노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민노당 대표 이정희란 여자는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김일성의 남침을 사실상 비호하고, 그 남편 되는 신모 변호사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김현희는 가짜다 라고 함으로써 김정일을 변호하는 이런 부부가 언론의 각광을 받고 설쳐내는 이런 상황. 뭐 역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비유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사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김정일을 막 목숨을 회수하는 걸로 응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